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식에게 목숨 걸고 숨겨야 할 것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에게 사업자금이나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금전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을 때 정말 자녀들이 부모님을 더 잘 대해드릴까요? 아마도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금전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주고 자식에게 기대감을 가질 때 결국 자신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배신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도 예외는 아니에요. 자식을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자식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해주지 마세요. 아니면 애초에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철저하게 숨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식에게 이 집을 물려줄게, 가진 주식을 물려줄게 같은 구두 약속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식들은 그 말을 믿고 열심히 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말을 바꾸게 된다면 그들은 부모님을 원망하게 될 거예요. 재산을 알려주면 아무리 효자, 효녀라도 그 돈을 의식하게 됩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죠. 차라리 자식들에게 모르게 하는 게 낫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금전적인 지원을 안 해주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악순환에 빠져 결국 자식에게 내 노후자금까지 갖다 바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많은 것을 해주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받는 것에 익숙해진 자녀들은 부모에게 계속 손을 벌리게 됩니다. 이제 한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충북에 사는 이 할머니는 젊은 시절 엘리트 여성이었습니다. 통역가로 일하던 그녀는 요리사인 연상의 남편과 결혼해 맞벌이를 했죠. 80년대에는 해외여행도 다니며 전형적인 중산층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초연금과 남편의 경비원 월급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식 뒷바라지 때문이었어요. 결혼자금, 신혼집, 심지어 사업자금까지 모두 지원해 주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물려받을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것을 퍼주었죠. 그 결과 단독주택을 팔아 전셋집으로 이사하고 지금은 작은 집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자식들의 행복만 챙기는 것이 옳을까요? 자식들은 지원받을 때만 고마워하고 시간이 지나면 받은 것에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탄성이라는 성질이 있어 임계점을 넘지 않는 한 원래 성격으로 돌아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자식들은 해주지 않지? 라고 생각하며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자식 탓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모에게 자립심을 배우지 못하고 받는 것에만 익숙해진 것은 부모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식을 무작정 지원해주기보다는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부모로부터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자녀들은 모은 재산이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돈을 거저받는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모르고 쓰는 데만 열중합니다. 반면 부모의 지원을 거의 받지 않은 자녀들이 더 많은 재산을 모았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이는 돈을 스스로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립심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자녀를 강하게 키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스스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퍼주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님들의 지혜로운 자녀 교육과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내용은 한 번 더 들으면 좋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식에게 목숨 걸고 숨겨야 할 것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에게 사업자금이나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금전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을 때 정말 자녀들이 부모님을 더 잘 대해드릴까요? 아마도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금전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주고 자식에게 기대감을 가질 때 결국 자신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배신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도 예외는 아니에요. 자식을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자식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해주지 마세요. 아니면 애초에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철저하게 숨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식에게 이 집을 물려줄게, 내가 가진 주식을 물려줄게 같은 구두 약속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식들은 그 말을 믿고 열심히 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말을 바꾸게 된다면 그들은 부모님을 원망하게 될 거예요. 재산을 알려주면 아무리 효자, 효녀라도 그 돈을 의식하게 됩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죠. 차라리 자식들에게 모르게 하는 게 낫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금전적인 지원을 안 해주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악순환에 빠져 결국 자식에게 내 노후 자금까지 갖다 바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많은 것을 해주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받는 것에 익숙해진 자녀들은 부모에게 계속 손을 벌리게 됩니다. 이제 한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충북에 사는 이 할머니는 젊은 시절 엘리트 여성이었습니다. 통역가로 일하던 그녀는 요리사인 연상의 남편과 결혼해 맞벌이를 했죠. 80년대에는 해외여행도 다니며 전형적인 중산층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초연금과 남편의 경비원 월급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식 뒷바라지 때문이었어요. 결혼자금, 신혼집, 심지어 사업자금까지 모두 지원해 주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물려받을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것을 퍼주었죠. 그 결과 단독주택을 팔아 전셋집으로 이사하고 지금은 작은 집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자식들의 행복만 챙기는 것이 옳을까요? 자식들은 지원받을 때만 고마워하고 시간이 지나면 받은 것에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탄성이라는 성질이 있어 임계점을 넘지 않는 한 원래 성격으로 돌아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자식들은 해주지 않지? 라고 생각하며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자식 탓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모에게 자립심을 배우지 못하고 받는 것에만 익숙해진 것은 부모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식을 무작정 지원해주기보다는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부모로부터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자녀들은 모은 재산이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돈을 거저받는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모르고 쓰는 데만 열중합니다. 반면 부모의 지원을 거의 받지 않은 자녀들이 더 많은 재산을 모았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이는 돈을 스스로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립심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자녀를 강하게 키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스스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퍼주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님들의 지혜로운 자녀 교육과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지혜의 보물창고였습니다.